이 금동이라는 것은 청동으로 만든 물건에 금을 입혀서 만든 건데 이 청동에다가 금가루하고 수은을 섞어서 그거를 손으로 비벼서 향로에다가 발라서 그걸 300도 이상으로 구우면 금과 동의 경계선이 무너져 가지고 아주 밀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 사진 자료에서 볼 이 향로는 140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커멓게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보이지만 만들었을 바로 그 당시에는 금빛 찬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럼 다시 제가 목차를 보겠습니다. 보통 향로를 사람들이 만들 때 그 의도하는 바는 뭐 벌레를 쫓기 위해서 모깃불을 피운 것처럼 아니면 실내에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금동 대향로는 이것을 만들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금동 대향로가 어떻게 됐고 제작됐는지, 그다음에 형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형태의 3등분 형태를 보여주는 3원 오행론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이 향로의 전체 모습을 한 5초 정도 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93년 12월에 충남 부여에서 발굴됐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보 287호예요. 근데 이 모양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절묘한 균형미와 과학적인 설계가 정말 속속들이 과학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발굴됐을 때의 모습은 이 사진처럼 진흙탕에 물이 좀 섞여 있는 이런 데서 발견이 됐는데 그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고분이 아주 많은 유물로도 있고 또 날짜도 적혀 있는 그런 고분군이 발견된 장소에서 이 장소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 공사를 하는 중에 주차장을 파다가 이걸 우연히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을까를 의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근처에서 이런 사리감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사리감에는 글씨가 써 있어서 567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백제 성왕의 아들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비는 용도로 제작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향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의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교, 도교, 유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선도 문화의 영향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향로를 보고 이 향로의 자세한 부분을 보면 맨 꼭대기에 봉황 장식 꼭지가 있고 동체 윗부분은 박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밑에는 연꽃 무늬가 있고 5명의 악사가 있고 또 받침에는 용이 있고 이러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도 문화로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일단 꼭지 봉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이 있어서 3등분이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 해서 이것이 삼원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봉황은 하늘을 의미하고요. 중간에 있는 박산과 연꽃으로 되어 있는 이 동체 부분은 42마리의 짐승과 17명의 인물이 74곳의 봉우리와 자유물 사이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지인 중에 인에 해당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맨 밑에는 용이 받치고 있는데
새의 다리와 꼬리가 지면의 삼각점을 이루어 안정되게 균형을 유지했어요. 치켜 세운 발의 공간적인 구성은 수중에서 하늘로 힘찬 상승 이미지입니다. 천지인 중에 지를 상징하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 것이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향로를 이루어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삼원오행론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삼원오행론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천지인과 기화수토 네 가지 원소와 천부가 만물을 구성하고 운행한다는 한국 선도의 일원입니다. 삼원오행론이란 금동대학로에 나타난 제천사상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윗부분 산에 있는 여러 가지 74개의 그 산봉우리 사이사이에 있는 사람과 동물의 모습은 대개 그 도교를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도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도 문화의 제천 사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산은 제천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과 또 그 산에서 생물 자연과 어우러진 그 나무라든가 폭포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천을 하기 위한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제천을 하기 위해서 폭포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옆에는 다 준비를 하고 사전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 모습을 보이고요. 이따가 제가 가지고 있는 향로를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향로에 나타난 선도사상 중에는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우주는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뜨거운 것이 위에 계속 있고 차가운 것이 아래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과 용이 가운데 몸체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된 형태는 하늘의 봉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용은 하늘로 오르는 이것은 생명력이 하나로 순환한다는 우주적 수승화강 현상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봉황은 위에 또 있고 용은 밑에 있는데 이 봉황과 용은 선도 문화의 수행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들로서 이 동물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선도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봉황 에너지 밑으로 내려오고 용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위아래 자리 바꿈을 하는 그런 수승화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금동대학로를 처음 본 학자들은 도교나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을 리는 만무하니 이것은 틀림없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라는 사대주의적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제금동 대향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상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백제금동 대향로 한국선도의 수승화강 신일합일의 제천 수행을 상징하는 제천 의기로서 내면의 밝음 또는 생명력을 회복하고 밝음을 사회 속에 펼치게 하는 한국선도의 성통, 공환, 조천 사상이 적용된 작품입니다. 작년에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좀 더 멋있게 잘하고 싶어서 제가 부여를 방문을 했었어요. 부여를 방문했더니 백제문화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 향로가 먼저 놓여 있었던 능사와 또 5층 탑이 완전히 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고 제작비도 아끼지 않고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들로 복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흐뭇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단청을 저희가 주목하게 됐는데요. 이 단청은 남대문이나 뭐 근정전 뭐 이런 데 있는 단청하고는 색깔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제가 이운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운문은 여기 백제금동 대향로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으신데 특히 첫 번째 것은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백제 그 단지에 갔다가 이 향로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복제품인데 원래 크기의 2분의 1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능사에 가서 100% 완벽한 거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거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보통 국립부여박물관에 가면은 유리창 안에 어두컴컴한데 유리창 안에 이게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능사에 가면 이런 향로가 100% 복제돼 있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 조그만 조각들이 선명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악사가 있는데 이 오악사가 5개의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비파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중에 비파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줄이 3개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해석하기를 이건 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완함은 중림칠연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지 그리고 비파는 보통 줄이 4개인데 여기는 3개가 정확하게 그림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이종구 교수는 이것은 백제삼현이지 왜 그걸 완함이라고 부르느냐 아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향 연구가 12개가 있습니다. 봉황 아래 2개가 있고 그 밑에 정확하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5개와 요 오각사 뒤에 5개, 그 다음에 요 산 사이에 또 5개. 근데 그게 정확하게 오각형이라서 향이 나가고 다시 공기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과학적인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그리고 이것은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중간에 있는 유운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유운문을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것을
실제로 제사 지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이거를 써요. 이 용의 모습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중심도 잘 잡고 있고 용의 이빨까지도 잘 표시가 되어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균형미도 있고 이것을 자세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황도 대단히 그 봉황의 밑에는 조그만 구슬이 있어서 머리가 파손되는 것을 막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동그란 물체를 딛고 올라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몸체하고 이 용의 입에서 어떤 파이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연결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튼튼하고 균형미가 잘 잡혀 있죠. 그리고 하여튼 여기 오 악사 5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오브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